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44%, 그리고 코스닥은 0.78%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최근 들어서 은행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긴축도 이제 마무리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시장 수급이 좀 개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산유국들이 감산을 한다는 그런 발표를 함으로써 이렇게 유가가 다시 급등을 하게 됐어요. 자, 이게 지금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 물가가 높았는데 물가가 쭉 이렇게 하락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은 바로 유가가 떨어진 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간다는 인식도 퍼졌고, 때마침 은행 유동성 위기도 불거졌고, 여차저차해서 금리 인상도, 이번 금리 인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많이 퍼졌는데, 유가가 저렇게 다시 오르게 되면은 바로 그간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던 인플레이션 관련 지수들 있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물가에 대한 압박이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지금 4월 12일이 되면은 이렇게 발표가 또 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물가가 다시 높아지게 되면은 또 다시 금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겨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산유국들이 나서는 바람에 지금 물가와 금리를 다시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외환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작년 한 10월 11일 그때 경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향해 가던 달러가 전 세계로 같이 흘러나갔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달러가 이렇게 많이 유입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시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유동성 위기가 좀 잠잠해지던 그런 분위기 때 다시 들어온 듯 하다가 유가 인상이 되고 여차저차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면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달러가 자꾸 빠져나가게 되면 좋지 않죠. 또 외환시장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다시 우리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가가 많이 안정됐다 하지만은 여전히 지금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접하는 물가들은 굉장히 높은 상태이잖아요. 또 그리고 자꾸 저렇게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게다가 또 유가가 높아져서 더 높아지게 되면 우리도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소비가 점점 침체돼 가는 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까지 다시 높여야 되고 또 유가까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참 우리나라 경제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상태로 오랜 기간 지났습니다. 자, 제가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거 잘 안 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제 지표들 자주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뭔지 압니까? 정말로 끔찍한 화면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지금 이게 다 적자입니다. 적자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빠가 가장인데 밖에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물가는 지금 계속 높아져 가고 있어요. 가면 기존에 받는 월급 그대로 받게 되더라도 높아진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임금 협상을 할 때 돈을 좀 더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 지금 계속 적자가 난단 말은 아빠 소득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높아져서 써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말만 꺼내면은 천조 이야기하죠. 국가 부채 천조가 넘었다. 또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합하면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2300조가 된다. 또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가 넘었다. 이미 2012년도에 가계대출이 1000조가 넘었다. 이렇게 빚에 대한 이야기들 하죠.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이 빚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빚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역을 통해서 달러를 많이 벌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
나라 내부에 이 달러를 비축해놓은 게 많은지, 그 돈이 많은지,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무역수지 계속 적자가 난다는 것은 지금 달러를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거 보세요. 오래됐습니다. 이게 0을 기준으로 쫙 해가지고요. 위쪽은 우리가 흑자 내던 겁니다. 흑자. 그리고 아래쪽은 우리가 적자 낸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적자를 낸 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적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위기 때 이렇게 적자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계속 적자인데, 이 적자가 나기 시작한 데가 이때부터죠. 그렇죠. 그럼 좀 더 최근 들어서 이렇게 10년 정도로 이래 보면은 적자가 그럼 언제부터 나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적자는 최근이고, 무역수지로 돈을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 위에 흑자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적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추세적으로는 이미 2017년도부터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을 통해서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지켜본 지가 제가 오래됩니다. 계속 지켜봤잖아요. 지금 올해가 2023년 아닙니까? 2017년도부터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 걸 계속 봐왔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젊은이들 아마 생각도 그렇고요. 그게 정말로 진심인가 싶을지도 모르겠는데, 반기업 정서가 어떤 일인지부터 된지 몰라도 참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기업을 갖다가 꼭 죄악시 여기고,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 자체를 범죄인 취급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가슴 아팠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동안 성장을 해온 게, 물론 국민들이고 뭐고 다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은 바로 기업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나가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업을 갖다 몰아갈 때, 어느 정도 좀 살아나갈 구멍을 마련하고, 저 해외에서 계속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제 같이 좀 나눠가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지난 몇 년간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니가 뒤지든지 말든지 돈은 일단 둬 이런 거였습니다. 기업 경쟁력이고 뭐고 그거는 기업 경쟁력은 둘째 치고요. 일단은 둬 이거예요. 일단은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그 무슨 그 공정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정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기업의 옥죄는 규제자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지금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이중구에 처해 있었을 겁니다. 국내에서는 기업을 공격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밖에 나가면은 지금 우리 무역 상대국 중국이 빠른 속도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사실 여러분들 중국산 이렇게 써보지만은 예전하고 확연히 다르잖아요.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기업들이 밖에 나와서 돈을 벌기가 예전보다 예전보다 더 팍팍한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도 어렵지. 국내에 들어와서도 기업들 완전히 이거 도둑놈 취급을 해버리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죠. 그러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때 또 나왔죠. 미국으로 다 들고 온나 이래 됐어요. 그리고 그 정책이, 미국은 참 희한한 게 정책에 좀 당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정부가 또 다시 바뀌어도 여전히 미국으로 들고 온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으로 해외에서도 자꾸 자국 생산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반 자체가 애들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업을 갖다가 죄악시 어떤 기업하는 사람들을 희한하게 보고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상하게 가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났는데, 그게 정말 저는 이게 진심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일부 국민들이 이야기하면 또 내보고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우리나라이면 옆에 거대한 중국이 있고 위에 북한이 있는데,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기업들 나가 죽어라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맨정신이 아니고 선동당연 일부 무식한 사람들을 빼고, 일부 사람들을 무식하다 빼고, 그러면 그 선동하는 주체가 있을 건데,
그 선동하는 주체에 나는 이 새끼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야. 중국 놈들이 들어와 있고 북한 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이 사회에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포진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회 여론 조작에도 걔들이 힘을 보태서 나라 망하고 나라 기술 빼가고 하는데 힘을 실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를 갖다가 지금 밖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사람이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기업들이 나가서 밖에 있는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지금 돈을 가져와야 돼. 한국으로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근간을 갖다가 흔들어 버리고 경영권을 흔들어 버리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기업이 어떻게 제대로 된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겠어요. 그 결과 지금 2017년도부터 저는 이렇게 기업이 망해가는데 지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지금 확연하게 보이잖아.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25년간의 데이터를 보세요. 데이터를 보면 영 위쪽으로 돈 벌던 시절이 좀 있었고요. 2017년도도 확실하게 꺾여버렸다니까. 기업도 지금 조져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 국가부채 1000조, 다 합하면 2300조. 거기다가 뭐 각종 연기금, 공무원연금 다 적자 아닙니까? 앞으로 뭐 국민연금이 뭐 고갈되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 빚은 자꾸 지금 커지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자영업자, 가계부채, 빚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무역으로 돈을 못 벌고 나라에 있는 이 외환보유고조차도 이제 어느 순간 까먹어 가게 되겠지요. 못 벌면 까먹게 가는 겁니다. 이게 다시 살아나서 이쪽으로 올라가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역도 다시 정상적으로 해서 돈을 벌어들게 되고 또 외환보유고도 다시 늘어나게 되겠지요. 이게 늘어나지 않고 뭐 흐지부지 이래 가게 된다면은 이거 둘 다 굉장히 문제이고,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부채가 전면으로 들어서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파산을 하게 됐을 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죽는, 기업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기업을 갖다 쥐약시 여기고 기업을 갖다가 어떤 뭐 세상 천지 나쁜 놈으로 이래 몰아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과연 저게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지금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무식한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선동하는 놈들이 있는데 북한 놈이나 중국 놈들이 분명히 들어와 있을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맨정신에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망쳐먹으려고 그런 짓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영차 해도 해법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이거 보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걱정도 굉장히 많이 되고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 사회가 계속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드는 생각이, 기업 망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진짜 기업 한 망해봐야 정신 차리겠나 싶어도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하게 뻔히 이제 보이는 일이 생기니까 기업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돈을 못 벌면 나라 전체가 지금 탈탈 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게 불보듯이 뻔하니까, 그때 다 오고 난 다음에 뒤늦게 와서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그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하고 후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도저히 재기의 발판을 갖다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또 참, 하여튼 저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거는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어떻게 우리 자식 새끼들 키워야 되나, 내 노후는 어떻게 되나, 내 주위 사람들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지. 상황으로 봐서는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기업들이 지금 중국 놈들 자꾸 부상하니까 지금 경쟁력을 잃어가고 미국 놈들 자꾸 저거한테 지금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장을 다 해외로 다 빼버리고 실제 우리 한국으로 돈 가져오기가 예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래 되면 분명히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일어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참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지만 저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또 그리고 뭐 일부 국민들 하는 이야기들이 뭐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참 정말로 뭐 미래를 못 보고 아니면 진짜 정말로 나는 이 간첩들이 들어서 선동하지 않고서야 맨정신으로 정말 이, 저런 짓을 하겠나 그런 생각 드는데 하여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좀뭐 모르겠어요. 지금 기업들이 자꾸 자동화 돼가지고 국내에서도 뭐 자동화 된다 그러면 저렇지 않은 저런 상태에서도 자꾸 사람들이 해고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하늘이 좀 도와서 남북이 좀 통일이 되고 또 그리고 정말로 이제 저 조선 쪽까지 포함하는 동북아의 한 4억 명이 되는 새로운 경제권을 우리가 만들고 또 북구 강로를 개척해서 유럽하고 거리도 좀 더 가까워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고 지금 냉정하게 현실을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또 그리고 저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부채가 문제가 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왔다는 것도 그때 부채가 문제였습니다. 그 돈이 줄어들게 되면 수입은 확 줄어들게 되는데 부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동성 관리, 지금이 뭐 괜찮으니까 괜찮다 그래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최악의 경우로 산정했을 때 항상 내가 갚을 능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필히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냥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냥 직업을 못 가지더라도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애들 영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긴 해요. 그런데 영어 관광 영어가 아니라 정말 영어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래 사실 우리 학원 다니고 하는데 뭐 돈 많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은 애들 좀 대학생이고 좀 젊다 그러면은 그냥 밖으로 나와서 정말로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워킹 홀리데이라도 가든지 밖으로 어떻게든 나가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쪽이 잘 안 될 경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자선, 최악에 대한 어떤 대비책 정도는 세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나라가 좋지 않습니다. 참 망해가는 과정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이런 말씀 좀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매도, 전기전자, 철강업종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업종들은 소소했어요. 우리한테 이래 한 번에 기회는 더 있겠죠? 여러분들 꾸준히 물량 계속 모아가야 됩니다. 자, 5종목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했는데 좀 살펴보면 CJ 같은 경우는 뭐 추세도 괜찮고요.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CJ는 부여하고 계신 분들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좀 그렇지요. 그리고 뭐 이 종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도 괜찮고 뭐도 괜찮아서 그렇죠. 수급도 괜찮고요. 단기간에 급등해서 따라 들어가기 힘들지만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 하지. 이 종목도 뭐 그렇죠. 이 종목 단기간 많이 올라서 들어가기 힘들고요. 이 종목은 아예 추세가 없습니다. 뭐 이 종목은 뭐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이거는 변곡점 관련 지표인데 지금 서원인텍 요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나머지 종목은 좀 공부를 가져볼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일의 경제 지표들 보고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인구가 어떻게 변해가고 또 뭐 정권이 바뀌어가고 또 이렇게 국민들의 생각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서 또 그리고 지난 가치투자연구원에서 10년 우리나라의 한민족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우리가 지난 한 10년이 우리가 지금 우리 한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성기였다. 믿기지 않지만 카페 그런 글도 좀 있죠. 우리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또 다른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참 돌파구가 찾기 굉장히 묘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고요. 또 그리고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를 항상 사람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준비를 할 때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서 그런 일이 안 오겠지만 그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서서히 망해가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계속 그랬었습니다. 그 무역을 통해서 돈은 못 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또 나이가 좀 들어서 뭐 이미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기존에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아가게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아갈 거고
젊은 애들은 정말로 조금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심정으로 시장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이 밖에 펼쳐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서 그런 세상에 접근해 나가려고 하면은 뭔가 무기가 필요한데 최소한 언어라도 돼야 된다. 그런 준비를 좀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